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고 참 무려 5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적으로 보면은 뭐 어림잡아서 매일같이 2% 이상씩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3% 코스닥이 빠졌기 때문에 시가 대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오늘 펼쳐진 것이죠. 특히나 그간 시장 대비 지수를, 아니 코스닥 시장 혹은 전체 시장을 지켜줬던 이 반도체 섹터까지 흔들려 버리다 보니까 여간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장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그만큼 시장에 이 대안 섹터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 섹터까지 무너지다 보니까 이로 인한 많은 상실감도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든 달도 차면 기운다고 그간 많이 올라와서 그에 따른 이 실적이 뒷받침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섹터는 저는 긍정적이게 생각은 하고 있다라는 말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지난주에 이제 뭐 한미 반도체 글을 좀 올려놨더니 그런 말도 좀 있더라고요. 그건 반도체 좋게 생각을 하더니 왜 그런 방향성에 대한 말을 하냐, 그런 말을 하는데, 제가 뭐 분명히 반도체 올라가기 전에 뚫고 올라갈 때 내가 돌파로 타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많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말을 했지, 뭐 그 구간에서 제가 뭐 등 떠밀어서 그런 주식을 사라 한 적도 없고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해요.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주식은 개인의 판단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펀더멘털도 많은 고려를 해야 되며, 현재 주가 위치가 어디인지, 이 밸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시장의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등등 꼼꼼하게 체크를 해도 어려운 게 사실 주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우지가 오늘 반도체 섹터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오전에 충분히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 빠져나올 기회를 다 주고 나서 오후장에 밀렸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고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냐, 그만큼 그동안 시장의 중심주였고 많은 돈이 교차를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주지는 않죠. 일단 문제는 이 HBM 시장에 대한 신뢰에 크랙이 갔기 때문에, 그 크랙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뭔가의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 예? 그만큼 뭐 장비의 수요가 많을 것이다, 미래에 이쪽에 대한 투자가 많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백업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미국 시장에도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목요일날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폭락을 했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또 1,500억 가량의 수주를, HM 관련된 칠렛이라고 하죠. 칠렛 관련된 수주를 해서 그쪽 부분에서 또 10% 이상 올라가고 시간 내에서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HBM 관련 장비주들이 부단 국내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관련된 다른 종목군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돌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캠텍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오늘 말고 내일 미국에서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이어가 준다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로 제가 이제 11월 15일 이후의 시장에서 종목군들 다시 재정비해서 가다듬겠다라고 했던 말들의 이 일련의 이 조각들이 사실은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한미 반도체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에서 현재 관련된 뭐 대장 역할을 하는 중소형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참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그런 시간적인 개념을 저는 영상에다 언급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찍어놓고 글을 올려드렸던 내용들의 핵심적인 이 의미는 바로 그런 곳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코스닥이 5일 연속 빠지다 보니까 많이 힘도 빠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은 비정상적인 갑작스런 공매도 금지에 의해서 월요일날 깜짝 슈팅이 나왔는데 그에 따른 시장이 자정작용을 하면서 정상 범주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지금 공매도 금지로 인한 상승분은 이미 시장이 전부 다 반납을 하고 그 이전으로 종합주가 지수는 회귀를 한 상태고요. 다시금 증시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시장을 사는 매매 전략도 취할 수 있고 저평가된 종목군들을 다시 받아 들어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간에 근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갑작스럽게 공매도 금지가 나오고 하루 만에 지수가 7.5% 올라가고 그 다음날 갭 떠버리면 지수가 8% 올라가고 그 전에 연 이틀 반등했던 폭까지 생각을 한다면 바닥에서 지수가 단 4일 만에 2, 3%가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종목을 매매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제 다시 정상 범주에 내려와서 돌아간다면 충분히 이제부터는 또 좋은 종목군들이 있으면 슬슬 사볼 만한 구간에 근접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다면은 손이 잘 안 나가는 시장일 것 같아요. 오늘도 종가까지 시장 하는 꼬라지가 참 완전히 개판 5분 전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시간 개념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글로벌 일정들 고려하면서 한 15일 정도 아니면 17일 정도 시장을 조금 본격적으로 대응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스케줄 보시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하면 지는 게 이 주식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번 11월 15일 날 되면 또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MSCI 반기 리뷰 기간에 뭐 포스코 DX가 편입이 될지 뭐 금양이 편입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금양이 편입이 되고 나서 금양에서 급락이 나오며 다른 종목군들을 흔들어 놓는 일도 발생이 되겠죠.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까지 다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천히 가고 있다. 그리고 다시 레버리지 등등 이런 지수 플레이를 다시 할 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계획을 잡고 또 매매를 시작을 할 거로 보여지고요. 자, 11월 14일 시장의 주도주가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반도체 뭐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섹터가 오늘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제가 볼 때는 돌다리 한번 더 두드려 보고 간다 라는 생각으로 재정비를 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시장에 접근하면 됩니다. 지수는요 다시 많이 내려와서 이 공매도 금지 이전에 지수 레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은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됐다 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이 공매도 금지하고 나서 신용이 또 6, 7천억이 순간 늘어난 거에 대한 이 후폭풍이 지금 몰아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17일인가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데 이 상장하고 나서 한 번 더 급락을 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급락을 시키게 되면 2차전지 그 당일날은 안 좋겠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반등의 시점을 볼 수 있겠다 정도 느낌은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 양 시장 다 거래 대금이 그때 이후로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코스피는 5조 8천억, 코스닥은 6조 8천억 분이 거래가 터지지 않고 있네요.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지금 힘이 없다라고 보실 것 같고 오늘 시가 1% 가까이 미증시의 영향에 의해서 들었다가 장중 이 정도 빠졌다면 고가 대비해서 2.6%가 빠진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저는 판단이 듭니다. 자, 공매도 금지 이후 오늘까지 시장의 성적표는 개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상승분 전부 반납, 지수는 공매도 이전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못 가는
시장이 못 가고 종목군들이 못 가는 이유를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논리가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건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핑계가 공매도에 의해서 시장이 장악됐다라고 했던 말들의 합리화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대체로 최근 2차 전지는 개인들 매도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나오고 나서 개인들이 다 팔아 제끼는 부분이고요. 참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이 부분에 사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 것일까요? 저는 참 답 없는 이야기 많이 시장에서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국내 증시는 지난 화요일까지 고가 8.5%, 코스닥이 상승한 이후에 금일까지 하락하며 그 이상의 단기 낙폭이 확대되며 지수는 단기간에 다시 바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참 어찌 보면 미국 증시를 볼 때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스럽기도 하지만 어쩔 수 있습니까? 시장이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함께 보조를 맞추어 대응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전주 미증시 사실 뚜렷한 호재를 모르겠지만 나스닥이 2%, 필라델피아 반도체 4% 급등을 하면서 강력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사실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추측은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특히 반도체 쪽이 매우 좋은 모습이라 사실 국내는 이런 부분이 나쁠래야 나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지난주 국내 증시 4일 연속 급락 이후 그나마 반도체가 신고가를 치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갔으나 파두, 한미 반도체 등 연속적 실적 쇼크로 상당한 신뢰의 타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보통 그런 게 있어요. 글로벌 넘버 원 장비 회사의 포워드 PBR 퍼 기준에서 50배는 굉장히 높은 건데요. 50배가 이제껏 장비주들의 이 목구멍 끝에까지 그 밸류를 인정해주는 퍼입니다. ASMR이라고 하죠. ASMR. 걔의 이 최대 퍼가 50배예요, 50배. 근데 이제 뭐 한미 반도체에서 그거를 훨씬 능가해버리는 지금 퍼가 나온 상태에서 HBM 이슈가 계속 연달아 나오고 대주주가 이러한 높은 구간에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최근에 ETF가 여러 가지 이 백업 수급을 뒷받침하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와 줬었는데 일단은 실적에서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높았던 시가총액에 대한 신뢰가 일부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시간 외에 하한가를 가고 반도체 종목들이 시외 동반 하락을 했으나 미증시 상승의 장초반 살러는 줬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때 잘 빠져나왔어야 됐다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어찌되었건 신뢰에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원전부터 다시 재검토를 가지고 재정비해서 다시 매수로 볼 때는 HBM을 살 것인지 소재를 볼 것인지 또한 반등할 수 있는 것인지 혹여 HBM 쪽 시장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고 진입을 해도 전혀 늦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연구 많이 하죠. 왜 이럴까? 뭐가 문제일까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점일 구간에서는 장밋빛 이슈만 가득하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수급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반도체, 엔터 등의 개인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면서 그리고 지난 공매도 금지 때 개인들이 엄청나게 2차전지 사들이고 어제 오늘 엄청 팔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 뭔가 다들 잘못하고 있는데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는 시그널이고 원래 실적이 나쁠 때 올라가서 실적이 좋아지면 꺾이는 섹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고 시크니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 기대를 보통 잘 안 하고 좋아지는 상황에 집중하는 편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보죠. 그건 전적으로 시장의 합의입니다. 제가 좋아 보여도 그건 언제까지나 시점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도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좀 기다려 봐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볼 거고요. 미증시를 올린 것은 TSMC 실적이 금요일날 잘 나왔죠. 이미 장 전에 TSMC 실적이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갭을 들고 막 올라갔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는 않았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점과 시차를 두고 봤을 때 오픈 AI
챗 GPT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APP, 즉 앱들이 엄청나게 이슈를 모으면서 AI 관련된 이슈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신고가를 만들었다. 이쪽으로 서버 투자라든지 이런 게 시장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긍정적 기운들이 다시 엔비디아로 넘어가고, 또한 엔비디아가 16일 날 공개를 예정으로 하고 있는 중국향 칩 3종 칩이 이제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까지 합심해서 만들어진 미국의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게는 나쁜 건 아닌데, 일단 국내 증시 자체적인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이다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하죠. 장비 투자가 많을 때, 즉 흔히 말해서 카펙스 투자가 많아지려고 할 때 장비주들이 굉장히 오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투자 안 하다가 우리 몇 년간 백조 하겠습니다 했을 때 과거에는 원익 IPS가 쫙 올라갔던, 그러니까 장비 대장주가 과거에는 원익 IPS였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은 감상기인데, 증산을 할 때 우리가 증산하겠습니다 하면 올라가는 게 소재들이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어떠한 공정의 가동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가동을 많이 하게 되면 일어나는 게 바로 부품 교체 수요가 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교체 수요가, 그런 부분들이 엮이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참 장비주가 HBM이라는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영역에 의한 기대감이 장비주들 카펙스 투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가운데 굉장히 많이 늘렸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저도 조금 계속 보는데요. 오늘 소재주들이 조금 움직였었는데 이쪽 소재주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 소재라는 게 그래요. 지금은 감상기죠. 감상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깨지지 않는 소재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EUV 관련해서는 동진세미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리콘 링 관련해서는 월덱스라든지 뭐 몇몇 이 소재 종목군들이 존재를 하는데, 실적이 깨지지 않는데, 지금은 감상기인데 실적이 깨지지 않았다. 증상기가 왔을 때는 더 높은 실적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11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실적 체크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라며, 지금 시장 투심이 좋지 않아서 실적이 잘 나와도 아주 지랄맞게, 못 나와도 지랄맞게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으며 화딱지가 나긴 합니다. 그래도 믿을 건 실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뭐 이제 재롱전기 어제 들고 와서 뭐 시가에 좀 정리하고 또 빠져가지고 뭐 추가 매수해서 뭐 잘 이렇게 마무리 짓긴 했는데, 그거 보면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뭐 이런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또 시장의 모습인데요. 아무튼 투심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실적에 놀란 시장이기 때문에 실적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 금일 오전 제가 이제 뭐 로봇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다 매도 의견을 드렸어요. 내일 두산 로보티스 실적 발표인데 최근에 실적 민감도가 매우 크다. 시장이 실적 좀만 미스나면 급락 떨어진다. 로봇은 실적 안 나오는 섹터잖아요.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 실적 나오고 나머지 실적 나오고 다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11월 17일 정부의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지, 실적 발표 나왔는데 안 깨지면 저는 매수 대응을 한번 고려해 보고 있다 정도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이 뒤숭숭하죠. 최근에 이제 큐러셀이 상장 이후에 급락하더니 그 다음날 상한가 갔고, 오늘은 SY 스틸텍이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데 대주주 SY가 지분 70% 이상 가지고 있고, 유통 시가총액이 이제 10몇 프로뿐이 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적은 유통 물량으로 오늘 거래대금 터뜨리고 오후장에 굉장한
시세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이제 뒷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트레이딩 성격에서 대응 정도 할 뿐이지 구간을 놓치면은 매매하기는 좀 어렵죠. 매매하기는. 그래서 딱 이 정도만 보고, 자, 미국 시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런 상승 이후에 저항권에 다다르기 때문에, 그런 저항권 곧 왔을 때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 하락에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 대응을 하다가 지수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잡았을 때는 좀 공격적으로 시장을 봐볼 생각입니다. 지난번 레버리지 투자 한 30% 조금 못 먹었던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지수를 반등시킬 때 2차 전지가 필요하다라는 거 핵심만 체크를 해서 여러 개 보지 마십시오. 잘할 수 있는 것만 보세요. 2차 전지 인버스 제법 먹고 2차 전지 레버리지 먹으면서 교차 매매 가능했던 구간도 분명히 지난주에 존재를 했습니다. 개별 종목군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이런 지금은 변동성이 크고 지수의 낙폭이 위아래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 상품들 이제는 또 다시 매수권에서 서서히 보셔도 되겠다라는 말 언급드리고 싶고, 시장 난이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해요. 결코 쉽지 않은 시장인데, 지속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이게 이제 유튜브라든지 텔레그램 등 미디어의 발달에 정보에 이 편중된 성격이 어느 순간 사람들로 하여금 약간의 확증 편향적 사고를 만들면서 욕심의 그릇을 너무 키워놓은 건 아닌가, 욕심의 그릇이 너무 커져서 그럴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오를 일도 아닌데, 이 정도까지 오를 것도 아니었을 텐데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버리고 반대로 어마무시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 것도 아닌데 그 오른 폭이 있으면 그렇게 하락폭도 커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보면서 마감하도록 하죠. 지수 뭐 잠깐 볼게요. 뭐 지수 뭐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내고 나스닥 이 추세 때 돌파를 했는데, 이렇게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여기 올라가도 저항이잖아요. 그래서 뭐 맥스 1400, 14,000에서 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맞지 않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를 넘겨줄 것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주고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의 흐름은요, 우리나라 코스닥도 똑같이 반등이 나온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까지 너무나 빠르게 반등이 나와버린 거죠. 보면 하락의 절반까지. 그리고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올해 반등이 훨씬 컸기 때문에, 훨씬 등락폭이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반등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반등해 보이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이 상승폭을 전부 반납한 상태인데요. 역헤드앤숄더가 된다라는 관점은 이런 구간들 혹은 저점을 깨지 않아야 되겠죠. 뭐 여기 살짝 깨더라도 역헤드앤숄더 만들어 주는지, 여기서 아래 꼬리를 잡아가게 되면 약간의 심리적으로는 안정된 지수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좀 빠지더라도 아래 꼬리를 좀 잡아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일단은 왼쪽보다 오른쪽 어깨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종가를 마무리하면, 그때는 종배로도 종목군들 대응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 차트적 베이스가 좀 만들어지고요. 코스피는 그나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티기 때문에 덜 빠졌다라고 봐야죠. 뭐 지금은 이런 지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코스피는, 코스닥은 워낙 2차 전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 SK하이닉스를 좀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숏 플레이를 좀 하는데요. 134,000원 들어가서 뭐 좀 내려왔을 때 전략 매도를 하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계속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순간 되면, 이런 고점 구간 되면은 하이닉스가 꺾였을 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나중에 봐봐야죠. 근데 지금의 힘이라면 사실은 이런 구간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향해 가고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 SK 하이닉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들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 섹터는 맞다, 주도 테마도 맞고,
변하지 않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좀 하락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저가를 안 깨고 쌍바닥을 만들어주면서 바닥을 지지할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 포스코홀딩스 뭐 잘 버티는데 지금 구간에선 포스코홀딩스에 딱히 메리트를 못 느껴서 매매는 계획은 하지 않고 있고, 일단 코스닥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의 하락이 언제쯤 멈춰주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또 맥점이죠. 이 구간들 20만원 21만원 이런 라인에서 이 갭을 만들어냈던 이 라인 언저리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고 아래꼬리를 다는 모습이 좀 나와주기를 내일은 기대를 하고 좀 볼 생각이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별로 메리트를 못 느껴요. 에코프로를 메리트를 못 느끼고, 지난번에 먼저 상한가를 갔지만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에코프로의 이 시총은 더 쪼그라들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엔캠 전해액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실적 안 깨질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동안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2024년도 제일 먼저 IRA 수혜를 받는 섹터가 전해액과 분리막인데, 분리막은 우리나라가 하는 게 1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본다면 전해액 종목만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오늘 뭐 한미반도체 시가 급락 이후에, 그래도 시가 급락 이후에, 그러니까 시간 외보다는 어제 안 빠졌죠. 시간의 하한가였는데 미증시가 강했기 때문에, 시가 하한가 갔던 것보다는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잠깐 좀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빠져나올 기회를 다 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크랙이 났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계속 맞을 것 같고요. 그냥 전부 다 보유자 영역에서 보는 게 맞겠다. 뭐 TFE라든지 종목군들 다 똑같은 생각이 들고요. DIT도 마찬가지고 하나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생각합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어디까지 밀려서 어떻게 되는지 시간적인 기준에서 종목군들 일단은 지켜볼 계획입니다. 뭐 오늘 봤을 때는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소재기업들이 조금 올라오는데요. 실적이 안 깨져서 나중에 증산을 하게 된다든지 감산이 끝났을 때 소재기업들 종목군들 눌렸다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을 좀 하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익 월덱스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소재 종목인데요. 내려왔을 때 쌍바닥 찍었을 때 다시 본다든지 그런 전략으로 시장을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종목군들이 빠진 게 하나가 아니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요. 일단 변압기 섹터 현대일렉이라든지 계속 신고가 때리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룡전기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저는 한 190억 정도 비슷하게 나올 걸로 봤는데 170억이 나오면서 좀 무너졌었는데요. 사실 내용을 까보면은 이게 떨어질 내용은 아니었어요. 떨어질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이게 빠져서 밑에서는 그냥 받아놓고 올라왔을 때, 이렇게 올라왔을 때 거의 이제 어제 그거라 하락률 얼마 없을 때 잘 팔고는 나왔는데요. 4분기 대략 그 확정 출고 예정인 매출이 800억 가까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40%이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보다는 4분기에 최대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코리안 세론이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빼는데요. 다음에 또 실적 시즌 근처 되면 지금과 똑같은 매매를 이 종목에서 저는 할 겁니다. 네, 똑같은 매매를 이 종목에서 저는 할 것이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기준으로 종목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종목군들 막 튀어 올라오고 했었는데요. 사실 의미를 두기가 오늘은 굉장히 종목군들이 좀 어려운 종목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위메이드 아직도 좀 강세 이어가고 있고,
이 구간의 매물대를 넘어갈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75,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최근에 수급이 워낙 좋아서 그 힘을 이어갈지 계속 지켜는 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 SY 스틸이라는 종목이 참 장 막판에 이렇게 엄청난 시세를 줬습니다. 3,000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단기간에 거의 한 90%, 100% 올라왔다가 뭐 변동성을 좀 키웠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거래 대금이 다른 종목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뚜렷하게 뭐 올라야 될 메리트는 많이 없죠. 그래서 내일 올라가면 잘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은 2차전지 반등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실적 발표 때 얼마나 깨지는지, 안 좋은 실적에 아랫꼬리를 잡아주게 된다면 다른 로봇주들도 동반해서 반등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로봇주들을 내일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료 AI 쪽은 제가 이제 D-Day가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JLK가 뭐 부회장, 부사장 매도로 인해서 오늘 뭐 15% 빠져버리고, 루닛도 실적이 많이 꺾여버렸고, 뷰노 또한 전환사채 물량, 전화권 행사로 인한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판국이다 보니까 이런 쪽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볼만한 건 반도체뿐이 없고, 반도체 종목군들 이럴 때는 차라리 조정을 기다려서 반도체를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베스트 초이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 뭐 지수 나중에 지수 보면서 뭐 이야기 혹여나 라이브를 하게 된다면 뭐 오늘 뭐 할 수도 있고 내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다면 뭐 다시금 이런 자료 오면 매수로 대응해야죠. 매수로 어찌됐든 반등은 할 겁니다. 여기서 이거 올라간 폭만 해도 몇 프로입니까? 8,000원에서 11,000원 한 40%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때도 맞나? 42%. 그 당시 제 평단이 8,400원.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